안녕하십니까. 앵그리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7일 있었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보통 대책이 나오게 되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굉장히 숨고르기 시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가 이럴 때 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그만 대책도 차선책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분양시장에 집중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첫 번째로 성동구의 오태이르 포레입니다. 이거 이제 성수동에 있고요. 88가구 분양합니다. 그래서 청약 일정은 특별 공급이 7월 7일, 1순위가 8일, 2순위가 9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성수동이 이제 8년 만에 일반 분양을 처음 하는 겁니다. 성수동구의 아파트 상승률은 전국 1위입니다. 이 전용 84분양가가 한 24억 정도 되는데요. 예상 시세 차익은 한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한 가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형 평형대가 이제 39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분양가가 12억 정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49 같은 경우에는 15억, 59 같은 게 17억, 74가 21억, 84가 24억, 104가 31억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단 당첨이 우선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서서 하되 여기는 이제 59, 25평형이 주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리버센트 프로지오 위브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우하고 두산하고 이제 컨소시엄에서 짓는 건데 175가구입니다. 여기는 주로 84제곱미터, 34평형이 주 평형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격대는 84제곱으로 볼 때 한 16억, 그다음에 76이 한 15억대, 그다음에 25평 59가 한 12억대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분양가가 4,800만 원 선이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최근의 시세에 비교하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구 수는요. 59가 17가구, 76이 41가구, 84가 111가구로서 주로 34평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인데요. 이건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 하고요. 총 4가구입니다. 이게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하는 건데 완전한 무주택자만 청약을 할 수 있는 줍줍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야 가격은 10억 이상 무조건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 볼 때도 제가 듣기로는 20억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한다고 하니까 시세 차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점이 중요하겠죠. 모두들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시기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 분양시장을 노리는 건데 열심히 이제 청약하다 보면 한 번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세권이라든가 상권, 입지 조건도 잘 봐야 되고 또 자기 직장, 기타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을 잘 맞춰서 청약 단지를 골라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지역들이 모두 다 이번에 시행하는 627 대책에 따라서 그 한도가 6억밖에 안 되는 데입니다. 대출 한도가. 그래서 거기에 잘 맞춰서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집하고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고 일단은 가입 기간하고 이제 무주택 기간 같은 거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자기 청약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청약 폼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점수를 보시는데 아마 이 지역은 아무리 못해도 70점 이상은 넘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고려하시고요. 청약이 이제 하다가 해당 조건이 되신 분들은 특별 공급 요것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저만의 갈아타기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시기에는 이제 일단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1개월에서 2, 3개월 정도는 이제 흔히 말하는 잠수 탄다고 그러죠. 이제 굉장히 조용한 시장이 눈치를 보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럴 때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일단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의 그 가치하고 시세 변동 이런 것들을 쭉 추이를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자기보다 한 단위 높은 상위 지역이나 아니면 두 단계 높은 지역, 자기 능력 범위에 따라서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그쪽도 조사를 서베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살짝 높은 지역, 뭐 제가 지역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죠. 여러분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보다 더 차차선책으로 같은 단지나 아니면 지역에서 약간 넓은 평수로 옮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형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중형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추면 갭이 가장 적을 때 넓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가.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대출 규정이 이제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출하실 경우. 그래서 기존 집을 먼저 매도한 후 새 집을 계약하는 순서를 지켜야지 반대로 했다가 만약에 6개월 이내에 집이 안 팔리는 경우가 생기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오고 그때 뭐 그렇다고 집을 뭐 1, 2억씩 싸게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서는 잘 지키시고 만약에 자기 집을 먼저 팔고 기다린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1, 2개월 이상 개월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전략도 고려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앞으로도 1단계, 2단계 뭐 내놓을 계획이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이제 앵그리 윤 선생이 보기에는 뚜렷한 공급 대책이 없어요. 금방은. 그러다 보니까 또 가을 이사철 오고 이러면 또 집값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어느 구간이냐고 말씀드린다면 보통 10억에서 15억 중간쯤 되는 이런 주택의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한번 이런 형태의 그 아파트나 주택을 한번 잘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